안녕하세요, 곰곰이입니다. 오늘은 한국 최대 재벌 삼성의 3세 권력 승계, 그러니까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의 권력 승계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의 3세 승계는 세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용의 재산 증식 과정, 이재용이 삼성을 지배하는 과정, 그리고 수많은 탈법과 불법으로 얼룩진 과정입니다. 이재용은 약 60억 원을 아버지에게 증여받아 그 돈을 7조 원 수준으로 불립니다. 어마어마한 재산 증식이죠. 돈을 키운 이재용은 삼성 에버랜드라는 회사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 에버랜드를 통해 삼성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온갖 불법과 탈법이 동원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법 처리를 받았습니다. 이건희 회장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검찰은 이재용을 기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은 3개의 챕터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94년 10월부터 1996년 4월 사이에 이재용은 이건희에게 약 61억 원을 증여받습니다. 그즈음 1995년 기준으로 이재용의 나이는 만 27세, 일본에서 대학원 석사 과정을 갓 마친 시점이었습니다. 이재용은 증여세 16억 원을 냅니다. 그리고 그 남은 돈으로 재산 증식을 시작합니다. 이재용의 재산 증식 방법은 간단합니다. 비상장 주식을 싸게 삽니다. 그것도 주가가 오를 것이 확실한 기업의 주식을 싸게 삽니다. 그 회사의 주식이 주식시장에 상장되면 주가가 급등하죠. 그럼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재용이 주식을 산 기업은 삼성그룹 계열사인 S1과 삼성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S1 주식 약 12만 주를 23억 원에, 삼성 엔지니어링 주식 약 70만 주를 19억 원에 취득하는데요. 이 주식을 한꺼번에 턱 산 게 아니라 몇 번에 나눠서 삽니다. 그리고 그냥 주식을 산 게 아니라 몇 가지 기법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이재용이 주식을 산 1년 정도 지난 후 두 회사의 주식이 상장됩니다. S1이 1996년 1월, 삼성 엔지니어링은 12월에 상장되죠. 상장되자 두 회사의 주가는 급등합니다. 이재용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600억 원이 넘어갑니다. 이재용은 이 주식들 대부분을 매각합니다. 약 540억 원 가량을 남깁니다. 1년 조금 넘는 기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다른 기업도 있습니다. 제일기획입니다. 이재용은 1996년에 제일기획 주식 10만 주를 취득합니다. 주당 1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도 아버지에게 받았죠. 얼마 뒤에 제일기획이 유상증자를 합니다. 한 주당 5천 원에 19만 5천 주를 추가로 확보합니다. 이 돈도 아버지에게 받았습니다. 대략 20억 원을 들여서 이재용은 제일기획 주식 30만 주가량을 확보했고 제일기획의 최대 주주가 됩니다. 약 2년 뒤 제일기획이 상장합니다. 주식 가격은 5만 원도 넘게 뛰어오릅니다. 최대 주주였던 이재용은 주식을 전부 팝니다. 이렇게 해서 약 140억 원을 남깁니다. 이재용은 3개의 비상장 회사 주식을 싸게 사들였다가 1, 2년 뒤에 상장하는 방식으로 대략 700억 원 가량을 벌어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우선 조건이 좀 맞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27살 아들에게 주식을 사라며 60억 원을 턱 내놓을 수 있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이게 가능한 분들은 한국에 꽤 많이 있죠. 돈이 있다고 1, 2년 내에 상장될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살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상장 계획은 회사 기밀 수준의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비상장 회사의 내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보가 있다고 주식을 살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 팔아주거나 주식을 새로 발행해야 살 수 있습니다. S1 주식은 때마침 에버랜드, 당시에는 중앙개발이라는 이름의 회사였죠. 에버랜드가 팔아줍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주식은 국제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팔아줍니다. 그리고 때마침 이재용에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도 팔아줍니다.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이건 좀 어렵죠?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회사들이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실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재용은 주식을 대량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주식이 상장돼도 그 어마어마한 물량의 주식을 깔끔하게 팔아치우는 것도 능력인데요. 삼성생명이 사줍니다. 통정매매라고 해서 미리 짜고 사고 파는 행위인데요. 주가를 조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고작 30도 안 된 대학원 석사 과정을 갓 마친 사람이 했다고는 생각하기 힘들죠. 네, 이 모든 과정은 사실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줄여서 구조본이라고 불리는 조직이 진행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상장될 것이고 어떤 기업의 주식을 팔고 또 언제 어떤 기업을 증자하고 또 그 이재용의 주식을 누가 사줄 것인가, 이 모든 것을 구조본이 진행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마술 같은 재산 증식에서 이재용은 조연이고 주연은 구조본이다 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나저나 60억을 700억으로 불렸다면 세금은 제대로 낸 걸까요? 아니요. 이 당시 법으로는 세금을 제대로 매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비상장 주식을 산 뒤에 그 주식이 상장돼서 시세 차익을 얻었을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에 허점이 있었던 겁니다. 이 황당한 상황이 국회에서도 지적됐는데요. 그 당시 국세청 관계자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재용이 재산을 불린 과정은 화제가 됐던 거죠. 이후에 법이 개정됩니다. 지금은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죠.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에게는 한국세법의 개척자라는 별명이 있기도 합니다. 이재용이 뭔가를 하고 나면 한국의 관련 법들이 바뀌거든요.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이 다 합법이었을까요? 그럴 리가요. 이재용이 거액의 돈을 벌어들였다면 누군가는 당연히 손해를 받겠죠. 당연히 동원된 회사들이 거의 손해를 봤습니다. 이익을 몰아준 거니까. 이 자세한 과정을 밝혀낸 시점은 2008년 삼성 특검 때였습니다. 삼성 특검은 이 과정을 이재용의 삼성 경영승계 과정의 전초전, 삼성 경영승계를 위해 에버랜드 주식을 사기 위한 자금 마련 과정으로 봤습니다. 혹시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매각 사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앞에서 설명한 이재용의 재산 증식 과정은 이 사건의 전초전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에버랜드 아시죠? 놀이공원. 그 놀이공원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이재용은 삼성 에버랜드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최대 주주가 됩니다. 여기서 당시로서는 첨단 기법이 나옵니다. 전환사채라는 겁니다. 전환사채는 채권의 일종입니다. 채권은 간단히 말하면 돈을 빌리면서 주는 빚 보증서입니다. 언제 갚을 거고 매달 이자를 얼마 내겠다. 이런 게 써있는 빚 보증서죠. 나라가 빌리면 국채, 회사가 빌리면 회사채, 줄여서 사채라고 부릅니다. 그럼 전환사채는 뭐냐? 사채이긴 한데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라고 해서 전환사채라고 부르는 겁니다. 영어로는 Convertible Bond, 본드가 채권이거든요. 줄여서 CB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0만 원의 전환사채가 있다고 칩시다. 이 채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전환 가격 5,000원. 전환 가격은 주식 한 주를 얼마로 칠 거냐라는 뜻입니다. 그럼 100만 원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꾸면 200주가 되는 겁니다. 1996년 말에 에버랜드가 99억 5,400만 원어치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전환 가격은 7,700원이었습니다. 거의 거저주는 수준으로 어마어마하게 싼 가격이었죠. 이 당시 에버랜드의 주식 한 주당 가격은 약 85,000원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재용과 이재용의 동생들이 이 발행된 전환사채의 약 97%를 사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재용은 에버랜드 전체 주식의 32%를 보유하는 최대 주주가 됩니다. 사실상 에버랜드는 이재용의 것이 된 것이죠. 에버랜드는 이후에 다른 기업들을 흡수합병하면서 덩치를 키웁니다. 지금은 삼성물산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면서 이름까지 삼성물산으로 바꾼 것이죠. 기업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재용의 지분율은 17%대로 낮아집니다. 하지만 이재용 지분의 주식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현재 이재용의 삼성물산 지분만 약 4조 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은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그러자 이재용과 삼성은 3년 후에 새로운 기법을 선보입니다. 바로 신주인수권부 사채입니다. 이름이 좀 길죠? 이름이 긴 만큼 그 내용도 조금 복잡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라는 단어를 좀 쪼개봅시다.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신주인수권, 부, 사채. 일단 사채, 이건 아시겠죠? 부는 조건부 할 때 그 부입니다. 뭔가 조건이 붙어있는 사채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만 이해하면 되겠죠.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이란 새로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새로운 주식을 미리 정해둔 가격에 미리 정해진 양을 새롭게 발행해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신주인수권이 100주이고 한 주당 전환 가격이 5,000원이라고 하면 신주인수권을 가진 사람은 주식이 그 당시에 얼마가 되든지 간에 5,000원에 100주를 새로 찍어서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채권이 발행될 때 주식 가격이 5,000원이라고 칩시다. 3년 뒤에 주가가 2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3년 후 시점에 보통 사람들은 주식을 한 주당 2만 원에 사게 되겠죠. 그런데 신주 인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5,000원에 100주를 살 수 있는 겁니다. 주식을 사는 것만으로도 150만 원을
남기게 됩니다. 개꿀이죠. 이걸 신주 인수권부 사채, 영어로 Bond with Warrant, 줄여서 BW라고 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과거 대선 국면에서 안랩 BW를 과거에 대량 매입해서 재산을 증식했던 것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BW가 바로 이 BW입니다. 그러면 이재용은 어느 회사의 BW를 매입했을까요? 삼성 SDS였습니다. 1999년 2월 삼성 SDS가 BW를 주당 전환 가격 7,150원에 발행합니다. 이때 삼성 SDS는 비상장 회사였습니다. 주식시장 밖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약 한 주당 55,000원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7,150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발행된 것이죠. 이재용은 이때 약 65만 주에 해당하는 BW를 사들였다고 합니다. 이재용의 동생들 3명도 약 47만 5천 주 정도를 사들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재용은 삼성 SDS 주식 11.25%를 확보하게 됩니다. 2014년 11월 드디어 삼성 SDS가 주식시장에 상장됩니다. 첫날 한 주당 가격이 32만 7,500원을 기록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지금 이재용의 지분은 1조 5천억에서 2조 5천억을 오르락내리락하며 약 2조 원 안팎의 가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에서 700억 원의 재산을 불린 이재용은 삼성전자의 주식도 사들입니다. 전환사채 방식을 썼다고 하죠. 그 결과 지금 이재용은 삼성전자 지분을 약 0.7% 보유하고 있습니다. 0.7%라고 하면 느낌이 오지 않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 가치는 2조 원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 SDS 이외에도 다른 삼성 계열사의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재용의 주식을 다 합치면 약 7조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재용은 이건희에 이어 한국 두 번째 부자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물론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서 2위는 바뀌기도 합니다. 올해 카카오 주식이 급등하면서 2위 자리를 이재용이 내줬죠. 2019년 이재용이 받은 배당금은 1,426억 원이었습니다. 국내에선 이건희 회장이 받은 4,748억 원에 이어 2위를 기록했죠. 60억 원을 아버지에게 받아서 이제는 배당으로만 그의 몇십 배에 해당하는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재용을 재테크의 귀재라고 웃지 못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나저나 재산 증식 과정에서 불법이나 탈법은 없었을까요? 다 법망을 피해갔을까요? 아닙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사건과 삼성 SDS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은 이후 기소됩니다. 불법이었다는 거죠. 이건희 회장부터 이학수 등 주요 삼성그룹 임원진들이 줄줄이 기소됩니다. 그런데 주식을 산 이재용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2009년 8월 법원은 이건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합니다. 유죄를 받은 거죠. 그런데 4개월 뒤인 12월 이건희는 특별 사면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원포인트 사면이었죠. 신기한 건 또 있습니다. 법원 판결에서 에버랜드 사건은 무죄였고 삼성 SDS는 유죄였습니다. 에버랜드는 이재용의 삼성그룹 지배의 핵심적인 기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재용의 에버랜드 장악이 불법이 된다면 이재용의 삼성그룹 지배 전체가 불법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에버랜드 사건을 유죄로 판단한 대법관들도 있었습니다. 소수 의견을 냈죠.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노무현 정부 초기에 임명됐던 개혁적 성향의 판사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용이 재산을 어떻게 불렸는지, 그 과정에 불법은 없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재용은 재산만 불린 게 아닙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삼성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재용이 삼성을 어떻게 지배했는지는 두 번째 챕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곰곰이의 한국 경제사, 이재용은 어떻게 한국 2위의 부자가 됐나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